안녕하세요. JD 부장구사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FOMC 10일 전 나스닥 폭락 패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부서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6월 JD 부자연구소 16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의 강의 접수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3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CPI 앞두고 리세션 우려 완화,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4%, S&P 500 지수는 0.31%, 다우존스 지수는 0.05%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FOMC 10일 전 나스닥 폭락 패턴. 어제 오르긴 했지만 시작할 때는 큰 폭으로 뛴 것에 비하면 오히려 장막판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인 장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시작은 좋았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에 홍콩 증시가 크게 올랐고요. 그것을 반영해 나스닥도 큰 폭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도 WTI 기준 120달러대까지 뛰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3.03%까지 올라가자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테크가 그나마 선방해 줬으니 나스닥이 버텼지 아니었으면 큰 폭의 마이너스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유난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FOMC 10일 전 패턴에 대해서 말이죠. 2022년 FOMC 일정표입니다. 2022년 FOMC 일정표와 나스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런 등락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스닥의 그래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1월에는 9.09%가 떨어졌고요. 3월에는 5.5%가 떨어졌으며 5월에는 4.64%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FOMC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인 6월 4일 하루 동안에만 2.47%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래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날서부터 이렇게 떨어졌고요. 3월 5일 날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졌으며 4월 2일 날 이때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이렇게 떨어졌고요. 6월 4일 날 이렇게 하루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제는 살짝 올랐죠. FOMC 회의를 앞두고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에 들어가니 오히려 아무 말 못하니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이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일주일 전서부터 연방준비제도인 패드 의원들이 대외 메시지 전파를 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동안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연준 위원이 발언할 당시가 블랙아웃이 아닐 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것은 파월의 패턴입니다. 지난 3번의 FOMC 기간 동안 파월의 메시지가 아주 매파적이었는데도 시장은 올랐고요. 그 다음 날서부터 떨어졌습니다. 2022년 1월 11일에는 1.41% 올랐고요. 2022년 3월 2일에는 1.62% 올랐고 2022년 4월 19일에는 2.15%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서부터 나스닥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연준 의장인 파월이 아닌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드가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은 6월 7월은 연준에서 금리를 50bp 올리고 9월에는 물가가 꺾일 것이니 25bp 베이비 스텝으로 가거나 아니면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봐서 나스닥이 상승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브레이너드가 9월에도 50bp를 올릴 것이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일에 나스닥이 2.69%나 크게 올랐습니다. 악재가 있는데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날 예외 없이 2.47%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큰 폭으로 오르다가 크게 떨어지며 결국은 0.4%로 소폭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 8.1% 예상했는데 8.3%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11일 나스닥은 무려 3.18%나 떨어졌습니다. CPI 발표 날이죠. 발표 나기 4일 동안 나스닥은 월요일 날 4.99%, 화요일 날 1.44%, 그리고 수요일 날 4.29%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0.98% 약간 희망 섞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0.98% 올랐으나 5월 11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
그때가 8.3% 나온 거 보고 나스닥은 3.18%나 떨어지며 공황 확정지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5월이죠. 5월의 CPI가 한국 시간으로 21시 30분, 여기에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때 9시 30분에 발표를 합니다. 이번엔 예상치가 8.3%인데요. 지난번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3%를 웃돈다. 만약에 이렇다면 나스닥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가가 지난번의 패턴과 비슷하다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스나 예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투자할 뿐입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은 이런 시기에 어떤 기준도 없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면서 계좌가 녹고 있을 것입니다. 애플 전고점 182.01달러입니다. 말뚝박기는 마이너스 50%를 적용했고요. 127.41달러 이하면 이때 10% 매수를 합니다. 이건 장중 기준이고요. 154.71달러 이상이라면 이건 종가 기준으로 전량 매수를 합니다. 매뉴얼로 본다면 현재는 애플 50%, 달러 50%가 맞고요. 애플이 50%인 이유는 장중에 136.51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장중 기준으로 말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는 애플 50%, 달러 50%인 상황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을 따르다 보면 공황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공황이 지나가면 꾸준히 오르면서 자산이 증가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자산을 늘리면 됩니다. 현재와 같이 주가의 등락폭이 클 때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자산을 지킬 시기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큰 폭의 마이너스일 때 내 계좌를 지키면 그것이 큰 돈을 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FMC 10일 전 나스닥 폭락 패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